이제 마지막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 실무자들이 말하는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저희가 이제 그 2016년도 다크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 분야의 역량 강화를 하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김영식 교수님과 또 이제 코이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패스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디닥이라고 하여서 장애 분과로 다크 내에 장애 분야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이 원칙을 세우는 데까지 함께한 것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고, 처음에는 저희가 김형식 교수님께 부탁할 때는 장애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 저희가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구해 주신 거에 비해서 저희 이제 단체들은 선행 연구도 적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 부분들을 해나가야 될지 방법들을 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반갑게도 또 이제 저희 그 디닥의 회원단체인 그 장애인 개발원이 그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코이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만드는 포문을 좀 열고, 이후에 장애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쓴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페이지 다운으로. 네, 먼저 저희는 그 디닥의 전체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낸 것으로서, 일단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 이야기이지만 또 제한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이 포럼에 앞서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좀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장애는 그저 장애인의 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장벽, 그리고 사회적인 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장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 인식 개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수혜자인 동시에 사회 발전의 주체이다.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단체들만 알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단체들, 그리고 장애 비장애 모든 사회에 장애인들의 주체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 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을 하기 위한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김영식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의 그 목표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부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하여서 그 장애인들이 지도자이고 결정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의 빈곤 퇴치, 또 평등의 기회 확산, 그리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참여와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발 협력에 있어서 장애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여성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여성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체계적으로 제도화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장애 주류화는 1940년도에 이런 의료재활적으로 좀 처음에 접근을 하다가, 이제 80년대에는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해서 가장 80년대에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이 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이런 완전한 사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CRPD 논의의 기반으로서 유엔 총회에서 장애를 범분야 이슈로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분야가 나오게 됐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는 SDG의 주요 대상에 포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적으로는 어떤 흐름과 합류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우선 2006년도에
채택된 CRPD에 저희가 2008년도에 좀 빠르게 비준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준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또 국제개발 현장에서도 굉장히 장애 분야에 대해서는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2013년도에 한국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에 장애인이 포함되면서 또 코이카나 다른 곳에서도 장애에 대한 이슈들이 좀 활발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코이카 내에 있는 다크에 장애 분과를 만들게 돼서 오늘과 같이 저희들이 장애 단체들이 모여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연구자 선생님들 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전략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트랙이 있다. 그래서 장애 주류화의 접근과 장애 특정적 접근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가 권리 보장이 되는 그런 아웃컴을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워크숍 때 일본의 치바 박사님을 모셔서 이중 트랙의 자이카의 사례를 듣게 되었는데요. 우선 장애 주류화적 대응으로는 건축물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수화 통역, 시각장애에 대한 그런 전자 데이터 등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정보의 접근성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각종 통계의 수집, 분석에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장애에 대한 주류화적인 대응을 하였고요. 또 장애 특정적 대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특별히 장애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로 현재는 주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장애 단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보다 국제적인 것은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또 국가는 어떤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포럼을 통해서 정말 CRPD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느꼈지만 2006년도에 먼저 발표가 된 장애인 권리 협약의 원칙이 8가지가 있었고,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희 디닥 단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와 동의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인데요. 존중, 장애인들의 존중, 또 사회 참여, 기획 균등, 접근성, 남녀 평등, 평등에 대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저희의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WHO의 세계장애 보고서에도 전 지구적인 장애 실태를 소개하면서 장애 개선 방안을 9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접근성과 참여, 인식 개선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BM 조금 전에 우리 김은경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 CBM이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CBM은 굉장히 장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고 있는 NGO인데 6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디닥의 회원들은 가장 많은 또 동의와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 접근성, 기회 평등, 또 참여와 권한 보장의 장려,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크숍에 또 황재희 박사님과 함께 호주 정부에 대한 국제개발 원칙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장애 포괄적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비슷한 아까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5가지의 원칙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저희 한국 장애 실무자들이 이틀간의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룹 활동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의 원칙이 있었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원칙이 없었다면 지금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하여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사이클처럼 잘 저희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사이클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네, 장애인에 대한 인권 베이스, 아까 권리 기반에 의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장애 존엄성을 그 사업의 원칙으로 세우고 다음에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그리고 차별 해소 또 장애인의 자립 보장 그리고 국제개발 관계자들의 책무성 강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통적이고 또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들로 저희 장애단체들이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에 있어서 특별히 해외에서 좀 대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탄자니아의 이런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되고 또 이제 불명예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소책차를 통해서 이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특별히 장애 부분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또 그것을 예방하는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이 존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원칙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1원칙으로 세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입니다. 사실 저희 NJ세이브는 좀 지적 장애인 분들의 서비스가 많은 곳으로 개도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이게 먼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노인이나 어린이 또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그런 다목적인 어떤 개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인식 개선과 또 그 장애 사업에 있어서의 원칙에 더 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로 인도네시아에서 투표장에 장애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갔을 그런 환경을 물리적으로 만들었을 때 참정권을 보장을 받고 또 장애인도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접근성도 보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정치인들에게도 참정권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그런 존중된 인식 개선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장애인들의 접근성 보장의 원칙을 저희들이 두 번째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별 해소의 원칙인데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1.5배의 여기에 보시면 높은 빈도로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또 차별을 받고 있죠. 그러나 또 장애인 안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더욱더 차별을 받고 또 장애 유형별에서도 지체장애보다는 지적장애인 분들의 더 차별을 받고 또 연령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 사업을 하는 저희들의 차별 해소를 원칙으로 할 때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을 더욱더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CBM에서 스피드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의 장애인들을 차별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참여를 시켜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3년 후에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장애 차별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애인 자립 보장. 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애단체들이 다 모였을 때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데 출구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 출구 전략을 세웠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출구 전략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그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경쟁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에서 그 장애인이 그 자립했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저는 좀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또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자립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성공 사례가 있는가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구 전략을 장애인 자립에 두고 원칙을 두고 한다고 하면 보다 나은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분야의 장애인들에 대한 개발 협력 사업에 더 성과가 높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개발 관계자들의 책무성 강화인데요. 저희 장애단체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한 것은 우리 NGO들 도움을 주는 공여국이나 받는 수원국이나 모든 단체 정부가 이런 책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NGO가 가서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제도적인 또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모든 것을 같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일회성에 그치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칙을 국제개발 협력을 세울 때는 이렇게 국제 정부의 정책과 제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원칙을 5번째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참 많은데요. 장애를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인지하고 전 세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국제개발 협력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장애단체만 실시하는 이런 사업뿐 아니라 교육, 보건, 지역개발,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장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빈곤을 예방하고 포괄적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해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장애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장애와 비장애 그냥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에 더 준다 이라는 것보다 장애 인구가 또 15% 정도 되고 이 장애인 인구만큼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고 책정을 한다고 하면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데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장애 포괄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 포괄 담당관을 두어서 장애 주류화와 장애 특정적 사업을 조율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 수행 기간에 장애 인식과 장애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 및 훈련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또한 마지막으로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네, 여기 한 가지 슬라이드가 좀 빠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장애 단체들이 처음으로 이번 연도에 모여서 2월부터 그 국제개발 협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워크숍을 통해서 장애 원칙을 세우는 부분들을 처음으로 하면서 사실 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렇게 5가지를 좀 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저명하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또 코이카 분야 또 여성 분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장애 분야가 앞으로 할 일이 많구나 그리고 좀 이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떨려가지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크 내에 있는 디닥으로 장애 분과의 모든 이런 고민과 노력을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들이 이런 장애 포괄에 대한 연구와 또 논문 발표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한 원칙이 없다 혹은 이 원칙보다 다른 원칙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뭐 질문을 받는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앞으로 디닥이 있으니까요. 그 디닥으로 장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같이 하자라는 그 동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네, 장애 포럼을 이상으로 장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까지 그 같이 그 정보를 교환하시고 또 이제 장애 단체들 간의 또 화합된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